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화주의와 법의 지배, 공화주의와 법치, rule of law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법치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법의 지배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념은 다 법의 지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법치라고 하는 말은 인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인치는 그냥 힘 있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짐이 국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다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도자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러나 모든 통치 행위는 법에 근거해서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래서 현대 입헌 국가는 모두 다가 법의 지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하고는 구분돼야 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에 따라서 지배를 하는데 독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독재자들도 독재에 알맞도록 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는 구분돼야 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의 지배에 대한 개념은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공통적으로 법의 지배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의적인 지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권력 관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냐 자의적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런 권력 관계의 성립이 어떤 규범, 규칙에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무조건 이래라저래 할 수 없잖아요. 사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규가 있고 또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배당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의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계약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의적 지배가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계약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강하면은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법의 지배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방지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회를 운영한다.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규칙은 어떤 예측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양쪽 다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자유적 관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다. 제한된 정부. 그러니까 헌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것이 이제 공화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모든 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가를 필요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가가 필요하다는 걸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 국가가 전면적으로 국가를 부정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아나키스트라고 불러요. 무정부주의자.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없으면 좋지만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하다, 필요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유개념은 소극적 자유,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고 국가의 아까 얘기했던 최소국가, 자유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의 역할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장한다. 법의 역할은. 저게 국가의 역할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 되죠. 이런 거 주요 사상가들이 존 로크라든지 자유론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 하이에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는 또 자유주의 입장은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가는 법에 복종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하이에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란 예측 가능하게 일반화된 규칙에 의하며 그로 인해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이 불가능해요. 자의적이란 말은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와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개인을 위해서 있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법의 자유에 대한 이 공화주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법의 목적은 이게 자유와 다르죠. 시민의 비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의 비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공공의 것이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개념도 비집의 자유, 지배 당하지 않을 권리. 국가의 역할은 비집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설계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계속 커지는 거죠. 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위하여 자의적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법은 특히 패티시 이런 얘기하는데 법은 자유를 지켜주는 확실한 보루다. 성곽과 같은 거예요. 울타리 같은 거죠.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막아주는 법이라면 엄격한 법이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법은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없으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지만 공화주의는 우리는 법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막아주는 법이라면 엄격한 법이라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생각이 루소 아렌트, 필립 패티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법의 지배는 단순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게 잘 작동해야 되죠. 제도만 설계만 해놓고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법은 공공선에 근거한 시민의 합의를 반영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은 모든 시민들이 합의한 거라는 겁니다. 또 문제는 있죠. 모든 시민의 합의라고 그러지만은 100% 합의가 이루어지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야당은 반대하고 뭐 여당은 찬성하고 여당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합의하는 법이 탄생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법은 드물러요.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의 선호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의 제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대표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거나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비교 이거 뭐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 차이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